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청신.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선배라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역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쓸쓸합니다. 조직의 역직은 모두 바뀝니다. 그러나 광선유포를 위해 일하겠다는 신심의 자세가 바뀌면 안 됩니다. 후진해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선생님은 학회 회장으로 계속 계시는 것이요? 아닙니다. 나는 회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동지가 학회 본부를 찾아옵니다. 해외에서 오는 요인을 응대하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세계를 위해 일할 생각입니다. 후진의 안색이 바뀌었다. 귀를 의심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폐업 중이라는 사실도 있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신이치는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다. 후진에는 이 말이 석 달 뒤에 현실로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교슈 기념 간부회는 신이치가 강당 뒤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본부장의 포부 발표 순서가 되었다. 모두 전통의 2월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며 힘차게 결의를 발표했다. 부인부 대표로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미나미 본부의 나리마스 게이코가 밝고 담담하게 포부를 말했다. 우리 본부는 구마모토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스메 소세키의 풀베개로 유명한 김보산부터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날마다 에마인 광포호를 타고 전 지역을 활기차게 누빕니다. 개인 지도를 하러 다니면 회원들이 어딜 가세요? 저희 집에 들렀다 가세요. 라고 허물없이 말해주는 인정미 넘치는 지역이 우리 본부입니다. 올해 초 저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철저히 대화하고 끈기 있게 격려하자, 개인 대화를 추진하자고 결의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전통의 2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신이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그것밖에 없다고 성원을 보냈다. 은사 도다 조세이가 생애 원업으로 내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를 열어 전통의 2월의 연원이 된 1952년 2월의 가마타 지부 활동, 그 승리의 핵심은 바로 철저한 개인 지도였다. 신이치는 제1선 조직인 조단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조를 돌면서 멤버를 철저히 격려했다. 절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멤버가 있으면 함께 불법 대화를 하러 나갔다. 회원 중에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대신해 직접 일하면서 몇 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는 부인부원도 있었다. 실업 상태인 장년부원도 있었다.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창백한 얼굴로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는 영세 공장 사장도 있었다. 모두들 고뇌에 허덕이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번존의 힘을 실감할 기회가 아닙니까? 숙명 전환을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신이치의 격려를 받은 가마타지부 동지는 일기 당천의 투사가 되어 2월 투쟁에 힘썼다. 모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뇌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신심으로 이기겠다, 질 수 없다고 외치며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일어섰다. 고뇌하는 사람이 고뇌하는 모습 그대로 결연히 일어나 벗을 격려하고 광선유포를 추진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큰 용기와 큰 힘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지용보살의 실상이다. 그 투쟁은 결국 한 개 지부에서 한 달 만에 201세대라는 당시로서는 미중유의 홍교를 달성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2월 투쟁을 용감하게 펼친 동지가 공덕의 체험을 쌓으며
환희와 확신에 불타 고뇌를 이겨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리 큰 고뇌를 껴안고 있어도 벗의 행복을 바라며 용기 있게 불법을 말하고 격려할 때 우리 흉중에는 지용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맥동한다. 그 생명이 자신의 고뇌를 타파하고 고뇌에 허덕이는 경애를 크게 연다. 창가학회는 격려의 세계이다. 격려는 자비의 발로이고 이러한 실천 속에 불법이 있다. 광선유포는 격려의 스크럼을 지역과 세계로 넓히는 성업이다. 신해치는 지금 구마모토현 나리마스의 포부를 들으며 2년 전인 1977년 5월 구마모토를 방문해 대표 간부와 간담한 그리운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나리마스가 시어머니가 4살과 2살짜리 아이들을 봐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또 마시키 본부 부인 본부장은 모두들 신이치가 지역을 방문한 역사를 긍지로 여기며 즐겁게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소본부의 부인 본부장은 중북부 지방에만 피는 은방울 꽃이 남부지방인 아소에도 피듯 지금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역을 반드시 행복의 꽃 동산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시니치는 구마모토의 동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하게 꿋꿋이 살아 인생에서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기원했다. 시니치는 규슈 기념 간부회에서 나리마스의 포부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구마모토도 오이타도 종문 문제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날려버리듯 더욱더 광포의 불꽃을 불태우고 있다. 굉장하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지역을 돌며 끈기 있게 신심을 관철한 멤버들을 진심을 다해 격려하고 상찬하자. 신이치는 회합이 끝나자 7개의 종을 총 마무리하는 해를 기념해라고 쓴 어서 전집을 나리마스에게 선사했다. 신이치는 간부회에서 불법자의 자세를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지혜는 평등 대해이므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합니다. 이러한 대성인의 생명인 어번존을 신수하는 불자인 우리의 인생은 전 인류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하루하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광선유포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 광포를 위해 꿋꿋이 달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넓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또 모든 회원을 신심면에서 잘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등 대해인 부처의 지혜를 용현시켜 실천하는 곳에 세계 평화로 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여러분은 이해력이 좋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 바랍니다. 리더가 경직된 생각에 빠지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흐름을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여러 위대한 문명이 멸망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고정화하여 새로운 상황,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생각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교주의 동지에게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인생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 자체가 불법의 진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리더는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인재 육성을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어디까지나 신심제일로 사이좋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합의 축도입니다. 사이좋은 조직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줍니다. 힘을 솟게 하는 원천입니다. 세상은 질투와 증오, 불신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격려가 가득한 화기애애한 인간 조직을 만들어 그 아름다운 연대를 사회에 넓히지 않겠습니까? 이 2월도 또 올 한 해도 고락을 함께하며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새깁시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기세가 불타오르는 장내는 그 열기로 창문에 김이 서릴 정도였다. 모두 함께 동양 광포의 노래를 대합창했다. 교수 동지는 아니 모든 학회원이 동양 광포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드높이 부르며 광선유포에 매진해 왔다. 동양 광포를 이루겠노라며 아시아로 웅비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동지가 활약하는 무대는 자기 마을, 자기 지역, 자기 도시였다. 이곳을 동양 광포의 선구와 모험의 천지로 만들겠노라며 현장에서 땀투성이가 되도록 한 집, 한 집 벗의 집을 찾아가 불법 대화를 나누고 행복의 안내자가 되었다. 창가 동지는 지역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도 그 일념은 지구를 감싸듯 동양 민중의 안온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그리고 신이치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대성공을 기원하며 창제했다. 한편 신이치는 동지들의 기원을 생명으로 느끼며 모든 동지를 대표해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이러한 사제부리의 기상이 동양과 세계를 향한 미정유의 광선유포 흐름을 만들었다. 동양 광포의 노래가 끝나자 중대한 사명을 안고 떠나는 인도 방문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도의 국가 자나가나 마나 인도의 아침을 합창단이 불렀다. 시성 타고르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라는 어둠을 타파하고 독립의 새 아침을 맞이한 인도의 굴하지 않는 혼의 승리를 노래하며 자나가나 마나를 작사, 작곡했다. 그리고 독립한 뒤인 1950년 인도의 국가가 되었다. 합창을 시작했다. 장중한 노래였다. 그대야말로 인도의 운명을 짊어진 마음의 지배자. 그대의 이름은 잠든 나라의 마음을 깨운다. 히말라야 산맥에 메아리치고 겐지스 강은 노래한다. 그대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대를 칭송해 노래하네. 우리 나라를 구하라. 그대에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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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그대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참 좋은 노래이군요. 우리도 이러한 기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대야말로 학계의 운명을 짊어진 마음의 지배자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기둥이고 안목이고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잠든 세계의 마음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승리, 승리, 승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의의 길을, 신념의 길을, 혼의 자유의 길을, 인류 평화의 길을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위대한 혼로 칭송받고 사랑받은 간디는 인도 국가를 제정하기 2년 전인 1948년 1월 30일에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대국의 횡포와 압정에 저항해 비폭력, 불복종을 관철하고 독립을 이루어낸 호는 분명 이 노래와 함께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맥동했으리라.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간디의 희망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은사 도다 조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신이치의 결의이기도 했다. 도다가 서거하기 직전에 병상에서 한 말을 신이치는 잊을 수 없었다. 신이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한 무대는 세계다. 신이치, 살아라.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야 한다. 신이치는 이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제3대 회장으로서 일어섰다. 1960년 5월 3일
회장 취임식이 열린 니혼 대학교 강당에는 도다의 초상화가 내걸리고 그 오른쪽에는 도다의 시가 무쿤도 선명하게 커다란 글씨로 씌어 있었다. 이제 가련다. 월지 끝까지. 묘법을 넓히는 여정에 마음도 힘차게. 도다는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홍교에 박차를 가한 1952년 설에 이 시를 노래했다. 신해치는 광선유포를 향한 스승의 일념을 생명에 각인한다는 마음으로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맹세했다. 생사를 초월해 월지의 끝까지 세계 광포의 여로를 걷겠습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만 20년이 되는 5월 3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사가 노래한 저 월지의 대지에도 수많은 젊은 지형보살이 탄생하고 있다. 신이치의 상상은 인도를 향해 달려갔다. 유구한 겐지스강의 수면에 7개의 종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청신한 바람이 불면서 붉게 타오르는 불법 서한의 태양, 승리의 태양이 신이치의 눈앞에 가득 펼쳐졌다.